여러분의 퇴직연금 수익률 한번 열어보셨나요? 지난 10년 동안 퇴직연금 수익률이 한 평균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물가 상승률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인데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퇴직금 또 퇴직연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거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우리 노후를 대비하는 건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거죠? 네, 맞아요. 퇴직금은 이제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람에게 이제 주는 마지막 보너스 같은 건데요. 이제 퇴직금을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대신에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모아진 금액을 받는 거라서 이제 퇴직금에 붙는 세금인 퇴직소득세는 월급이라든지 보너스 같은 이런 회사에서 받는 다른 소득에 비해서는 세율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근속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한 1억 원 정도 받는다면 세금은 한 100만 원가량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소득, 월급이나 보너스 등에 비해서는 훨씬 세금이 적은 편입니다. 좀 낮은 편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몇 년 안 다니고 회사를 그만뒀을 때랑 정년까지 다 채우고 퇴직했을 때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차이가 클까요? 네, 이제 중간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했을 때와 정년까지 다 채우고 퇴직했을 때 퇴직소득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퇴직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할 때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퇴직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 퇴직금 크기와 두 번째는 얼마나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느냐 이 근속 연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뭐 첫 번째인 퇴직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느냐 이 근무 기간인 근속 연수가 짧으면은요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이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회사에 다닌 기간이 한 30년인 퇴직자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퇴직소득세로 1,085만 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이제 회사에 다닌 기간이 짧은 5년인 퇴직자는 6,392만 원이나 납부해야 되는 약 세금으로 6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돈을 퇴직금으로 풀리게 되었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다니면서 차곡차곡 모아왔느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좀 혜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집 산다고 퇴직금 그 중간정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버리면 이때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퇴직금을 미리 중간에 빼나가는 거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요 이 퇴직금을 중간 근로자가 돈이 필요할 때 미리 당겨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 진짜로 퇴직을 할 때는 받을 퇴직금이 없게 돼서 노후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맞습니다. 많이 위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이라는 게요 회사를 그만 다니고 이제 노후를 위해서 받아야 되는 노후를 안정되게 보내기 위한 돈인데 중간정산으로 다 가져가니 진짜로 퇴직하고 나선 받을 퇴직금이 없어서 노후가 불안해진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법으로 개정을 해서 퇴직금을 중간에 받아가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퇴직금을 중간에 이제 받아갈 수가 있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뭐 살펴보면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 주거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는 근로자는 이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근로자나 아니면 그 사람의 배우자 또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뭐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동안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돼서 내 급여가 이제 줄어들게 보인다든지 마지막 5번째로 과거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서 이제 돈이 필요할 때는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을 땡겨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세금을 또 얼마 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중간에 받게 되면요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요. 미리 중간 정산해서 받은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는요 그 퇴직금을 받게 되면 세금적으로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퇴직소득세는 근무한 기간에 길수록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그 근무 기간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중간 정산을 받아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라는 분이 2001년도에 회사에 입사했어요. 네. 그래서 2025년인 지금까지 25년 동안 근무를 해서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일한 근속 기간이라는 건 25년을 인정을 받아서 세금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길동 씨가 2021년도쯤 한 5년 전쯤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번 25년도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은 회사에 다닌 기간이 25년이 아닌 그 중간 정산해간 다음 날서부터 지금까지인 5년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아하, 앞에서 그러니까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네. 중간 정산을 받아버리면 네. 중간 정산 받은 그 시점부터 날짜가 다시 계산되는 거예요. 계산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불리하게 됩니다. 네. 이걸 몰랐네요. 그러면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 좀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퇴직금과 관련해서? 네, 이렇게 중간 정산했을 때에도 퇴직금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네. 퇴직소득 합산 특례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합산 특례. 네, 퇴직소득 합산 특례. 이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이력이 있을 때는 중간 정산 받지 않았더라면 세금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둘 중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걸 말을 하는 건데요. 네. 뭐 이런 특례 제도는 회사의 의무가 아니고 뭐 근로자가 신청을 했을 때 해주는 옵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일이 직원들을 알아서 다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잘 챙겨야 됩니다. 이제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특례 제도를 활용하려면 퇴직 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본인 회사의 퇴직금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회사에서 과거에 본인이 중간 정산을 할 때 받았던 퇴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회사에서 만약에 이걸 재발급해주지 않고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꽤 큰 회사임에도 불구했는데 이제 퇴직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시간이 많이 오래 지났으니까 바뀌게 돼서 따로 챙겨주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본인이 직접 챙겨서 신청을 해가지고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받아서 세금을 많이 줄였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잘 챙겨야 되고요. 만약 이걸 놓쳤다라고 하면은 퇴사하고 나서 이런 제도를 알게 됐으면 경정 청구라는 걸 통해서 많이 낸 세금을 다시 한번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무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본인이 잘 챙겨야 됩니다. 직원 하나하나 다 챙겨주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늦었어도 경정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그 퇴직금 중간 정산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퇴직 소득세를 한꺼번에 많이 냈어요.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퇴직금을 받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차감을 하고 남은 금액을 내가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 돈을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가요.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라고 하는 퇴직연금 개인 계좌에 다시 그 돈을 입금을 하면 퇴직금 받을 때 원천징수 당했던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퇴직금 받아간 거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맞게 되는데 맞습니다. 아니 나 그게 아니라요. 내 개인연금 계좌로 넣으려고 한 거예요라고 60일 이내에 넣으면 그럼 앞으로 계속 쌓아나간다는 얘기군요. 해서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60일 이내에 다시 입금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 퇴직금이라는 게 노후를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취지 자체가. 그래서 일시불로 받았을 때는 높은 세금을 나중에 다시 연금 형식으로 받겠다라고 할 때는 낮은 세금을 준다는 그 사실 취지를 좀 따라가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 이제 연금 계좌에 본인이 이체를 하고 연금을 통해서 이제 수령을 하게 되면은요. 마찬가지 이유로 퇴직소득세를 좀 감면을 해줍니다. 한 30-40% 정도 감면을 해주는데요. 또 이 연금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 소득이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메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세금적으로도 절세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연금으로 받기 시작한 지 10년까지
내가 일시에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의 한 30%만 내면 되고요. 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11년 차 됐을 때부터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40% 세금을 할인된 세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았을 때 일시에 받았을 때는 세금이 10%라고 한다면 이걸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요. 처음 받았을 때서부터 10년까지는 7%만 내면 되고요. 그리고 11년 차 이후서부터는 6% 정도만 내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에도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매년 연금으로 받은 게 한 번 이상은 수령을 했었어야 이 연수가 계산이 돼서 10년 차, 11년 차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연금으로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11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11년 차 할인인 6% 정도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퇴직하고 연금을 받을 때. 네. 또 하나가 그 아까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여기에다가 뭐 ETF 포함해서 채권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그 투자에는 수익이 붙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통해서 금융상품 운용을 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에는요. 16.5%인 기타 소득세가 붙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내가 넣었던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은 안 붙지만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네. 또 이 세금은 IRP 계좌를 잘 굴려서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이 난 그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요. 그 이익을 IRP 계좌에서 꺼낸다거나 아니면 계좌를 해지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RP 계좌에 돈을 넣고 ETF나 펀드 등을 투자를 통해 가지고 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계좌를 해지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16.5%인 16만 5천 원의 기타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IRP 계좌도 역시 노후준비 개인연금 개념인데 16.5%나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라는 거. 그냥 배당이자 소득세보다 더 높은 건데.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꺼내 쓰지 말고 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세요. 그때는 더 낮아집니다. 네. 이런 취지인 거죠. 맞습니다. 퇴직연금이라고 무조건 다 세금이 또 낮은 거는 근데 아니라면서요. 네, 잘 챙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퇴직금 자체를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뭐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은 따로 없어요. 이런 걸 여기에서 끝낸다라고 해서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IRP 계좌에 넣어놓고 이걸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서 돈이 불어났을 때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 돈으로 해서 받는 연금이요. 1년에 1,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소득들과 같이 합쳐져서 세금을 더 낼 수가 있어요. 이걸 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납부할 때 이제 혜택 받았던 돈도 마찬가지로 종합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게 충분히 있는 사람이 이 연금 계좌, IRP 계좌 통해서 받게 되면은 이제 연금까지도 추가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는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이 가입자가 조심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네, 가입자가 직접 나는 그냥 16.5% 세율로 따로 계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네. 세금을 깔끔하게 고정해서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세금이 확 늘어나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네. 연금이 1,500만 원보다도 적은 경우라고 하고 다른 소득도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원래 세금을 별로 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반대로 이번에는 나는 종합과세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전에 연금 받았을 때 미리 떼었던 세금까지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연금을 받을 때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돈은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요. 또 내가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금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연금을 받으시는 입장에서 매월 연금으로 받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해서 그냥 연금을 한 번에 다 땡겨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또 세금이 달라집니까? 네,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퇴직금을 이제 연금으로 해서 조금씩 받아오다가 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돈으로 해서 한꺼번에 받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쉽게 비유를 해가지고요. 퇴직금을 이제 연금 계좌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받는 건 엄마나 아빠한테 용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매주 정해진 날에 조금씩 받는 거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나눠서 받으면 우리 아들이 뭐 용돈을 계획적으로 잘 쓰네 하면서 부모님이 용돈에서 떼이는 뭐 수수료, 세금 같은 걸 할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연금으로 받던 중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한꺼번에 많이 빼면 연금을 빼내갈 수 있는 수령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해서 초과 인출 또는 연금의 수령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불이익을 줘요.
줬던 할인을 도로 뺏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줬던 할인을 다시 뺏어간다라는 개념.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세금 할인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세율을 더 높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홍길동 씨가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은 다음에 네. 이제 원래 이 돈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2천만 원,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착하게 계획대로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처음 10년 동안은 홍길동 씨는 매년 2천만 원의 10%가 아닌 7%인 140만 원만 세금으로 냈을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총 냈던 세금을 따져보면 한 1,400만 원이어서 이 경우 600만 원이나 세금을 덜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길동 씨가 이제 연금으로 받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남은 연금을 한꺼번에 빼가는 거예요. 이때는 더 이상 이제 세금 할인인 30% 감면, 4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요. 특히 이제 퇴직금 원금 외에 연금에서 이제 불어나게 된 운용 수익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네. 연금으로 이걸 받았을 때는 세율이 낮은 3.3%, 5.5% 정도만 냈었을 텐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한꺼번에 많이 빼냈다고 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16.5%인 기타 소득세 큰 세율을 물고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요, 이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조금씩 나눠서 받는 거는 정부가 네.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인데 중간에 계획을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빼버리면 이러한 혜택들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마찬가지고 이거 중간에 해지하시려는 분들은 16.5%라는 그 숫자 하나 그리고 당초 취지에 맞게 연금으로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